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기온이 30도를 넘는 상황에서요, 창문마저 꼭 닫힌 집에서 열사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밥을 준 적이 없는데 고양이가 무언가를 입에 넣고 오물오물거리고 있다면요, 바로 꺼내주셔야 합니다. 갑자기 고양이가 다리를 절뚝거린다면요, 차분하게 외형을 살펴봅니다. 오늘은요, 고양이에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응급처치 요령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열사병. 기온이 30도를 넘는 상황에서요, 창문마저 꼭 닫힌 집에서 홀로 있다면요, 열사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차량 이동 중에 잠시 휴게소에 들린 사이 차량 내부의 온도는요, 5분 만에 70도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 차 안에 홀로 남겨진 고양이는요, 순간적으로 열사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열사병이란 단순히 몸이 뜨거워서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너무 뜨거운 열기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서 뇌가 그 기능을 잃어버려 체온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나아가 의식마저 잃어버리며 조금 더 지나면요, 호흡곤란으로 사망까지 할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실제로 해마다 한두 마리의 강아지나 고양이가 열사병으로 저희 병원에서도 사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보통 열사병의 위험도 레벨을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구분하는데요. 의식이 없거나 불러도 주인과 시선을 마주치지 못한다면요, 위험도 레벨 4로요,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이때는 판단하셔야만 합니다. 이 경우에는요, 우선 그늘 혹은 시원한 데로 이동시킨 후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틀어줄 수 있다면 틀어줍니다. 찬물에 적신 수건이나 얼음 아이스팩 등을요, 수건에 감아서 양측 앞다리 사이 혹은 양측 뒷다리 사이에 넣어주고 체온을 낮춰줍니다. 이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 상태에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시켜 주어야 합니다. 사실 열사병의 대부분은요, 혼자 있는 고양이가 더위를 먹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름철에는요, 항시 방충망을 친 상태에서 창문을 조금 열어 실내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에어컨을 28도 정도로 맞춰놓고 집 밖을 외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에어컨을 제습 모드로 틀어놓는 건 역시 높은 습도에 의해서 지나치게 실내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요, 외출 전에 꼭 온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해주신 후에 그 다음에 외출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상황은요, 무언가 이물을 먹었을 때. 밥을 준 적이 없는데 고양이가 무언가를 입에 넣고 오물오물거리고 있다면요, 바로 꺼내주셔야 합니다. 사실 한두 번씩은 겪는 약간의 공포의 순간 아닌가요? 이물질을 삼키게 되면요, 고양이는 바로 구토를 시작하는데요. 이때 이물질이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물질은 토해내지 못하고 노란색의 위액만 계속 토하며 괴로워한다면요, 병원에 데리고 가보셔야만 합니다. 무엇을 삼킨 것인지, 어떤 종류인지 크기나 재질들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모른다면요, 근처에 없어진 것이나 아니면 의심 가는 것을 알고 병원에 데려가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물의 재질, 종류, 크기 등을 예상하고 검사를 진행했을 때와 아무것도 모르고 검사를 진행했을 때 검사의 종류도 또 검출률에서도 차이를 제법 보입니다. 입 안에 무언가 걸려있는 경우는요, 최선을 다해 천천히 진정을 시키고요, 손이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가며 천천히 제거를 시도해봅니다. 만약 제거가 힘들거나 지나치게 흥분하여 날뛰기 시작한다면요, 세탁망 등에 돌돌돌 감싸가지고요, 병원에 데려가서 진정 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입 밖으로요, 장난감끈이나 리본 혹은 전선 등이 이렇게 밖으로 노출되어 보이는 경우에는요, 이미 너무 많은 부분을 삼켜서 토해내지도 못하고 또 너무 길다 보니까 삼키다가 끝부분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어느 정도나 삼켰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아주 작은 힘으로 살살 당겨봅니다. 절대 힘을 줘서 당기시면 큰일 납니다. 아주 작은 힘으로 살살 당겼는데 아주 쉽게 당겨진다면요, 깊이 삼긴 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빼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대개는 목 안에만 있는 경우는 있거든요. 입 안에만 있거나 목 안에 머금은 경우니까 천천히 빼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살살 당겨서 안 나온다면요, 살짝 당겨봤는데 안 나온다면요, 절대 힘줘서 당기지 마시고요, 빨리 병원에 데려가셔서 마취 후 천천히 당겨보든가 안 되면 수술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해서 꺼내야만 합니다. 그냥 실이나 리본 같은 이물을요, 세게 당기게 되면요, 식도, 위, 장 등이 쫙 잘라지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명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살짝 당겨보고 안 나오는 이물은 병원에서 반드시 마취 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절대 힘줘서 당기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셨죠? 자, 다음 세 번째 상황은요, 갑자기 다리를 절뚝거릴 때. 갑자기 고양이가 다리를 절뚝거린다면요, 우선 긴장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외형을 살펴봅니다. 어느 쪽 다리를 절뚝거리는지, 완전히 못 뛰는 건지,
딛긴 딛는데 힘을 싣지 못하고 절뚝거리는 건 아닌지, 아니면 덜렁거리면서 관절이 아닌 곳이 이상하게 움직이진 않는지, 다리가 정상 각도보다도 더 많이 비틀어져 보이는지를 차분하게 관찰합니다. 상처가 있고 혹은 출혈이 있다면요, 우선 수건 등으로 가볍게 압박해서 지혈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돌발적으로 움직여 손상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세탁망이나 수건 가트로 돌돌돌 잘 쌓아가지고 병원에 데려가셔야만 합니다. 심하지 않게 다리를 살짝 절뚝거리면서 어느 정도 체중을 다 실으면서 걷는다면요, 단순히 실내에서 다리를 접지른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심하지 않다면 하루 정도는 관찰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루 정도 관찰해 보고 계속 절뚝거린다면요, 병원에 데려가셔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다리를 딛지 못하고요, 세 다리로만 공중공중 뛰어다닌다면요, 골절이나 인대 손상 같은 비교적 큰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데려가 보셔서 검사와 적절한 조치를 받아보셔야만 합니다. 이럴 때는 최대한 2차 손상을 막기 위해서 못 움직이게 하시고 이동장 안에서도 많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수건을 충분히 깔고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상황, 정말 응급 중에 응급이죠. 고양이를 잊어버렸을 경우. 우선 집에서 가까운 것 먼저 뒤져보십니다. 대부분 집 근처에서 집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몸을 못 움직이고 구석 굉장히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근처를 보시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구석구석 후레쉬를 비춰가며 천천히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흥분한 목소리로 이름을 부른다면요, 더욱더 겁을 먹게 되고요, 더욱더 깊이 숨어버립니다. 담벼락 구석, 베란다 및 아니면 화단 뒤, 지하실 입구 등 가깝고 구석지며 어두운 곳 위주로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철저히 살펴보았음에도 안 보인다면요, 반경을 10m씩 수세 범위를 조금씩 넓혀봅니다. 절대로 고양이는요, 갑자기 멀리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라게 하거나 잡으려고 여러 명이 쫓아가서 달겨든다면요, 고양이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멀리 도망간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양이를 흥분시키셔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는요, 자신의 영역을 벗어난 상태이므로 겁을 먹고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당연히 불러도 안 오고 목소리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아무리 불러도 알아듣지 못해요. 흥분했기 때문에요. 커다란 타월이나 세탁망을 가지고 다니시다가 발견하면 천천히 부드럽게 평소와 같은 톤과 같은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며 접근해서 타월 등으로 덮어서 잡아야 합니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요, 항시 고양이에는요, 이름과 전화번호가 새겨진 목줄을 생명줄처럼 꼭 목에다 착용해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혹시 못 찾는다면요, 그때는 전단지를 붙이시고 지인의 도움과 SNS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요, 고양이에게 생길 수 있는 여러 사고와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